그 경공매 할 때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하고 점유이전, 그다음에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과 점유이전, 인도 이런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양수인에 대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건물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 같은 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선순위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택 임차인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상가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건물을 누군가 매매로서 이렇게 취득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우라면 그 세입자는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주민등록을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했기 때문에 대항력 요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경매로서 건물주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결론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순위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건물이 경매 들어갔다라고 해서 낙찰됐다라고 하면 낙찰자한테는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근저당권자, 선순위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해석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래야만 만약에 이제 그 선순위 저당권자라, 선순위 담보물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건물, 세입자가 없이 깨끗한 건물의 담보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순위로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대항력을 주장하고 하게 되면 그 담보 가치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형해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다 보증금을 물어줘야만 낙찰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물어줘야만 된다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죠? 그러면 건물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서 결국은 선순위 담보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공매의 경우에는 이런 선순위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항력 부분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0년 판결을 보시면은 역시 이제 전부금 판결이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채권자가 임대차 목적물 경매 취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 결론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청구하고 논리는 똑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쟁점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결론은 임대차의 효력, 대항력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왜냐? 이거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락인은 이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3년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인데요. 판결 요지만 읽어가지고는 판결 전문을 읽었을 때 이게 왜 손해배상이 되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은 요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그 임대차보호법 3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선순위 담보권자, 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 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존재로 인해서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왜 그러면 이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나타난 건데요. 자, 보세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나중에 배당받을 때까지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그대로 선순위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세입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순위 담보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죠? 그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경매 도중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어떤 식으로든 없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변제된 경우가 많죠. 변제된 경우가 많아서 없어졌다면 이 세입자는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대항력이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명목상으로는 남아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등기부상에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명목상으로는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변제가 돼서 무효인 근저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외관상으로는 이게 이제 세입자는 이제 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어, 대항력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무효인, 우리가 부종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변제가 돼가지고 근저당권이 역시 소멸한 이런 경우라면 채권의 변제로 인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한 그런 경우라면은 이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요런 이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